나는 전문가다. 단디 지키자. 안녕하세요. 부산 중동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영양사 조혜진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기관장 교사 대상 영양교육으로 교육 주제는 어린이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순회 방문 시 나눠드린 교육 자료랑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들 중 어린이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칼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C, 아연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고 급원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체내 칼슘의 대부분은 치아와 뼈에 존재하여 골격과 치아의 발달, 혈액 응고, 신경 전달, 근육 수축과 이완 등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칼슘은 인체의 구성과 성장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이며 장기간의 칼슘 섭취 상태는 성장기의 최대 골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칼슘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보겠습니다. 장기간의 칼슘 섭취는 성장기의 최대 골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때 칼슘 섭취가 부족하여 골밀도가 저하되면 체내의 골질량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유아기와 성장기 아동에서 만성적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성장이 지연되고 손, 발, 후두 경련 증상이 나타나는 테타니가 발생하고 구루병, 골련화증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칼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유 200ml 기준의 칼슘이 226mg 들어있기 때문에 유아와 청소년기에는 하루에 2회 이상 우유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유 외에 다른 칼슘 급원식품에는 호상 요구르트, 액상 요구르트, 치즈, 멸치, 깻잎, 미역, 두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입니다. 철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철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효소 및 시토크롬,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특히 체내철의 3분의 2가 헤모글로빈에 존재하는데 이 헤모글로빈은 대사를 위해 체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철분이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을 보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게 되어 철 결핍성 빈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린이한테는 학습 능력 저하, 운동 실조, 발달 장애, 인지 능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철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에 철 급원 식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철 급원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바지락, 제첩, 통곡류,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식품 중에 철은 햄철과 비햄철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햄철은 동물성 식품으로 육류, 가금류, 생선에 많으며 철 흡수율이 더 높고 비햄철은 식물성 식품으로 곡류, 과일, 채소, 두부 등에 많이 들어있지만 햄철보다 철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철분 충족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생식, 상피세포의 분화, 세포 분열,
유전자 조절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 A가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을 보겠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과 안구건조증, 피부에 건조가 일어나고 적혈구 생성의 변이가 일어나 면역체의 변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면역체계 손상과 유아 빈혈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한국인의 비타민 A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타민 A의 근원식품에는 먼저 당근이 있는데요. 당근은 인체에 흡수되면 비타민 A인 레티놀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것이 풍부합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녹황색 채소와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타민 A 근원식품을 보면 늙은 호박, 달걀, 고구마, 아욱, 적색 파프리카, 시금치, 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상처 치유에 중요한 콜라겐 합성과 항산화 작용, 철흡수 촉진, 항균 작용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과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콜라겐 합성이 방해되어 출혈이 나타나 궤열병이 유발되고 허약감, 만성피로, 소화장애,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타민 C는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감귤 100g의 비타민 C 함유량은 약 33.6g입니다. 이러한 감귤 말고도 비타민 C가 풍부한 근원식품에는 딸기, 레몬, 키위, 오렌지 주스, 브로콜리, 시금치, 감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어린이에게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 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아연은 효소의 구성 요소로서 핵산과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여 DNA 합성, 성장, 뇌 발달, 조직 및 골격 형성, 생신 및 면역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증식이 저해되어 성장 및 성성숙이 지연되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식욕 감퇴, 설사, 염증, 면역 능력 감소, 탈모, 신경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아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근원식품에는 먼저 굴, 꽃게, 달걀, 쇠고기, 닭고기, 완두콩, 땅콩, 치즈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린이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어린이에게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식품 섭취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전문가다. 단디 지키자. 감사합니다.